네, 안녕하세요. 탐독주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모시고 데리고 오고 싶었던 출판사의 문을 드디어 두드려서 마티 출판사에서 한 편집자분이 나와 주셨고요. 그리고 그냥 출판사 특집은 아니고 오늘은 완벽한 피해자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책은 지금 저희가 녹음일 기점으로는 5월 말 정도 됐는데 지금 현 시점 올해의 책을 넘어섰죠. 이거 최근에 읽었던 2, 3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사실 녹음 직전에 출근하는 독자들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커카님이라고 하는 저희 탐독주에도 나와주신 분이 요즘 책택이래요. 커카님 완벽한 피해자 읽으세요. 네, 진짜 내 안에 뭐라 그러시더라? 내 안에 얼어붙은 그 내면이란 바다를 깰 도끼 같은 책을 찾는다 그러셨는데 이 책이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완벽한 피해자를 두고 얘기를 하려고 자리를 꾸며봤습니다. 네, 편집자분 나와주셨는데 우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출판 마티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조은입니다. 와, 와, 아니, 책 소개를 이미 너무 잘해주셔서 인사도 하기 전에 막 너무 환호를 지르고 싶었는데요. 네, 저는 인문사회과학서 그리고 에세이 등으로 분류되는 책을 만들고 있고요. 탐독주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다시 한번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진짜 초면이고요. 저는 그냥 한 번 뵀던 것 같아요. 어디서? 작년 도서전 부스에서. 아, 네. 근데 인사 이런 거 못 드리고 2025년 서울구청 도서전에서 제 기준 마티가 2칸 나오셨나요? 그때 두 한 부스 한 칸이요? 칸이요? 네. 근데 하여튼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서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런 인기 많은 부스였다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오래 안 나오신다기에. 네. 예, 그래서 저희 정말 초면이고 하지만 책이 좋아서 사실은 다른 편집자분을 제가 알아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자기가 편집한 책이 아니지만 담당 편집자님께 물어보겠다 했는데 저 안 나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초면이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좋은 책,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얘기죠. 그래서 모시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편집자님 좀 더 지금까지 좀 작업하신 책이나 이런 것들 추가로 소개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편집한 책들도 한번 짧게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마티에서는 우울 공적 감정, 메두사의 웃음 같은 좀 뭐라고 할까 장르 규범을 벗어나는 특징을 지니는 책들을 좀 편집해왔고요. 또 제가 밤비 출판사에서도 일을 했는데 거기서는 감염이라는 사건을 공동체의 문제로 논하는 휘말린 날들, 그리고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비장애 중심주의, 시각 중심주의 문화를 비평하는 거기 눈을 심어라 등의 책을 편집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읽었던 책이에요. 아, 거기 눈을 심어라는. 진짜요? 전 그것도 네네네. 읽어주셨어요. 그거 네네네네. 정말 판매가 망한 책인데도. 판매가 많이. 근데 재밌거든요, 진짜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냥 네. 장애인, 비장애인 관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그 안에 문학과 대중예술에 맞아요. 관련된 네, 네, 레퍼런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금 사전에 이 책을 언급할 건 몰랐는데 딱 하시면서 떠오른 게 왜 자꾸 소위 말하는 그 소경이 나올 때 자꾸 무림 고수 같은 캐릭터가 나오는지 또는 신비로운 선구안 뭔가 신미안을 가진 존재가 왜 나오는지 막 이런 것도 해설을 해주시는 부분이 근데 당사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기면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편협한지. 맞습니다. 예,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다 무슨 고수다 이런 짤이 한동안 돌아다닐 맞아요, 정도인데 맞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거 혐오 발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책도 너무 잘 읽었는데 갑자기 언급을 하셔서 그 책을 하셨었다니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을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책 편집하면서 되게 뭐 문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문제적인지 이런 것도 깨닫고 그걸 대체할 표현을 찾고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한 4권의 책은 뭔가 좀 특별히 더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 그리고 저한테 영향을 좀 많이 줬던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판매는 대체 잘 안 된 게 많아요. 이게 편집자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저도 그 말을 비슷하게 해요. 좀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책은 잘 안 팔린다. 근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요. 독자 입장인데 편집자는 만드는 관점이니까 좀 더 마음이 좀
다르게 다가오네요. 다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추천해보고 그래도 메두사의 웃음은 많이 좀 반응이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거는 북펀딩을 하기도 했고 새로 복간이 되는데 번역도 새로 하고 또 디자인을 좀 파격적인 진짜 파격적. 네, 시도도 했어서 좀 주목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탐독주의 지금 기점으로 직전 에피소드가 녹스랑 유유 콜라보 신간 소개거든요. 근데 거기 하얀 잉크라는 책 소개할 때 네. 여성적 글쓰기 잠깐 나올 때 제가 메두사의 웃음 얘기하면서 엄청 추천하는데 왜 추천하냐? 나를 이렇게 배제시킨 책이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그죠. 그 네, 경험이 맞습니다. 너무 짜릿해요. 네. 그러니까 와 보통의 책은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생물학적 남성을 이렇게 저리 가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네. 메두사의 웃음은 대놓고. 넌 아니야. 너의 자리는 아니야 할 때 그 희열이 있어요. 이런 책 너무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표현이지만 네. 너무 저도 즐겁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편집하신 편집자분을 아까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을 만났다니 저는 네. 이제 거꾸로 그 책을 편집하신 편집자분을 만났다니 감격이 생기고 있고요. 좀 더 크게 이제 마티 얘기를 하면은 마티는 사실 라인업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아까도 저희가 사전 미팅 때 얘기를 했는데 마티 어떤 책이 필요하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근데 거의 다 읽기는 하다고 제가 좋아하는 거 정말 없는 책이 거의 드물거든요. 심지어 그 히틀러의 모델 미국. 그 네. 책은 심지어 절판 이벤트 할 때 제가 샀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 너무 그러셨구나. 그리고 너무 잘 읽었죠. 좋아한다는 말로는 이제 설명을 너무 섰기에 그래서 마티 책은 정말 라인업이 좋고 제가 근데 자주 언급해서 놀라시진 않을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뭐 책 보고 그냥 사는 출판사가 몇 개 없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티가 당당히 있고 제가 여기에 그냥 눈에 쓱 들어온 마티 책들 그냥 쭉 이름 제목만 적어놨거든요. 최신간 순인 것 같긴 한데 메두사의 웃음, 1인칭 가난, 사랑에 따라온 의혹들, 여성쓰기, 마시넬리아의 거주자, 도서관은 살아있다, 책이 없고 책이며 책이 될 무엇에 관한 책, 둔촌 주공아파트 대단지의 생애 등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완벽한 피해자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출판사나 또는 뭐 편집자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이 작업한 책을 쭉 읽으면 그 사람, 그 출판사가 가진 관심사도 알게 되면서 내 세계가 자연스럽게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데 마티 책은 진짜 배반하지 않는다. 다만 투표하실 때 고민은 더 많아지실 거다. 이건 읽으시는 분들은 알 건데 1, 2번을 넘어서는 이제 고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좀 더 완벽한 피해자는 신간 위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한 번은 이제 마티 편집은 다 세 분이시죠? 네. 다 모시고 그렇습니다. 마티 특집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네. 근데 한 권씩 해도 돼요. 한 권씩 해도 되니까. 네. 저는 근데 너무 저도 되게 만나 뵙고 싶었던 게 아까 얘기하신 편집장님 통해서 얘기 종종 듣기도 했지만 제가 그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뭔가 피드에서 마주칠 때마다 진짜 항상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많은 책을 읽으시지? 출퇴근자라고 들었는데 막 그리고 약간 속독을 하시나? 아니면 진짜 뭐 스마트폰이 없으신가? 약간 폰이 없나? 아니면 이제 이쯤 되게 되면 나올 수 신기했어요, 있는데 항상. 안 읽었나? 아니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안 읽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네.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 안 항상 읽는 건 진짜 저 안 읽는 책은 포함 안 시키는데 안 시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앞에 표현이 다 맞아요. 출퇴근을 하시는데 어떻게인데 출퇴근을 해서 읽는 거죠. 출퇴근 출퇴근 시간에 속독으로 읽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속독학원 출신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진짜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거. 그래도 최근에 좀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노력을 좀 했는데 속도를 오히려 줄이시려고요? 왜냐면 사실은 속독은 별로예요. 너무 아. 자본주의 속도에 맞춰진 학습된 사람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최근에 지구의 움직임에 관하여인가라는 만화책 8권짜리 하루 만에 읽어버려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8권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적게 읽긴 실패했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독자인 것 같아요. 네. 뭐 제 본진이라고 하면은 해외문학 같긴 한데 네. 해외문학을 잘 읽으려면 사실 인문, 사회, 과학, 역사 분야를 모르면 문학 잘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확장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레이더에 자꾸 마티가 걸리니까 네. 걸릴 수 있어서 네. 너무 좋네요. 마티의 LMS를 받은 기억은 없지만 마티의 책이 항상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저랑 마티랑 금전적 관계가 없어요. 뭐 커피 한두 잔 나눠 먹은 사이 빼고는 금전적 관계가 아니고요. 근데 진짜 라인업이 좋죠. 그리고 발굴하는 작가들도 있고 제가 앞서서 언급한 책들 중에 국내 작가들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거의 첫 책들이 좀 있어요.
또는 독립 출판을 하시다가 단행본으로는 처음 낸 이런 책들도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신성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이제 탐욕스러운 돌봄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게 사랑에 따른 의혹들을 제가 읽어서 또 제안을 드릴 수 있었던 거라 네. 네, 마티 덕분에 이러고 있다. 행복한 독서생활. 코카님 갑자기 네, 저 이렇게 마티 얘기, 그다음 편집자님이 편집한 책들 얘기를 지나가야 돼서 마음이 좀 아쉽네요. 더 언급을 하고 싶지만 지나가 보며 이미 앞서서 좀 얘기하신 것 같지만 편집자분들은 대체로 내향이세요? 근데 네, 저는 매우 내향인. 네, 근데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은 내향인이시긴 했는데 오늘 그래도 나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좀 어떤 마음 또는 목표가 있으세요? 이거 가벼운 질문이에요. 막 네, 너무 네. 철학적이지 않고. 네. 그냥 저는 뭔가 원고 뒤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것 같고 뭔가 이제 이렇게 북토크라도 진행하게 되면 엄청 긴장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막 하는 그런 편인데 그래서 제가 제이님 연락을 받고 처음엔 되게 얼었어요. 그리고 이거 거절해도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혹시 느낌이 약간 그랬거든요. 물어보신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안 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멘트를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물어보겠다. 그렇구나. 한번 그게 물어보겠다. 쿠셔너죠. 네네. 제가 온라인에 흔적 남기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두려워하는 편인데 어떤 제 좀 이상한 목소리와 어설픈 말이 이렇게 박제가 되는 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완벽한 피해자를 소개하고 이 책의 독자를 한 분이라도 더 늘리는 걸 너무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그렇지만 구독자가 지금 그래도 한 430명 정도 됐고 조회수가 보통은 2,000 정도 나오니 네. 2,000명 중에 10%만 사주셔도 한 200명으로 믿어봅니다. 네. 갑자기 아니 안 사주세요. 그럼 희망도서로 맞습니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런 책은 더 많은 분들이 보면 좋아서 그리고 혹시 고향 삼성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꼭 하려고 하면 이미 신청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마티 책도 꽤 있고 제가 좋아하는 해외문학 책들이 꽤 있어서 누구지? 그러게 누구지? 그렇게 궁금해지는 사람도 생기네요. 그러니까 거기 약간 게시판에 달고 싶었어요. 누구세요? 땡땡땡 출판사 희망도서로 넣으신 분 하고 싶었는데 네, 희망도서도 좋으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주변에 마케터 친구들, 마케터 지인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편집자분들도 나오는데 저는 내향, 즉 편집자분들이 나올 때 좀 더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뚫고 나오신 거라 그리고 편집자분들 걸 또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세요. 마케터분 거는 또 마케터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면 네. 편집자분에게 듣고 싶은 건 책에 대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해 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 한번 책 얘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마티 특집이 아니고요. 편집자님 특집도 아니고 인생책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바로 갑니다. 다행입니다. 네, 완벽한 피해자로 가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 적절하게 나왔다를 넘어서서 최소한 10년, 20년 후까지 읽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 전으로도 갈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라는 뭐 전문 용어를 안 쓰더라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전쟁은 더 늘어나고 있고 제3차 대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 막 되게 혼란스러워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있고 저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런 혼란 가운데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독자로서는. 이쯤 돼서 이 시대, 이 세대에 좀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너무 다분화돼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완벽한 피해자 딱 읽고 든 생각이 팔레스타인이다. 이거에 대한 언급, 해설 또는 감상이 없는 채 이 시기를 지나가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말하지? 무서운 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경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꽤 오랫동안 수용소 문학이라고 불리는 문학도 좋아했고 그리고 엄밀히 치면은 아우슈비츠 관련 작품, 영화, 책을 엄청 모으고 있고 지금도 읽어요. 그리고 그게 그 관심사가 연결돼서 그 앞세대의 고전 시대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18, 19세기의 그런 문화사적인 것도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꽂혀 있는 건 사실은 유대인 학살 관련된 이슈로 한동안 몰입해서 20세기를 보려고 했던 저만의 방법이 있었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느낀지 체감된지. 이거 너무 구닥다리가 되고 있는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학살을 자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논점으로만 21세기를 보는 게 과연 맞을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지고 이런 여러 폭력과 전쟁이 터지는 사회에 내가 있는 이 독서 방식, 그러니까 내가 꽂혀있는 이 주제가 유효할까라고 할 때 완벽한 피해자를 딱 읽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나의 해석, 고민, 감상,
질문이 없으면 난 이 시기를 되게 이상하게 지나갈 것 같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네. 반가운 책이기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편집자님의 간단한 소개, 그냥 아직 이 책을 접하시지 못한 네, 분들이 네. 아직은 많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이 책을 좀 편하게, 좀 쉽게 어떻게 좀 입문하는 느낌으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그쵸. 간단히. 저도 되게 어렵게 네,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담당 편집자로서 뿐만 아니라 뭔가 동료 시민으로서도 좀 들려주신 얘기가 좀 감동이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를 이야기할 때 너무 긴 시간이고 너무 많은 사회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사건들이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어쨌든 홀로코스트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세기를 얘기하는데. 근데 21세기를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 할 때 팔레스타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간 마음이 지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편집자들이 항상 마감하고 나면 너무 홀가분하지만 이제 보도자료라는 제일 하기 싫은 업무가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마케터분들께 독촉을 받았던 적도 있고 이번에는 특히 이 책 소개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4월 초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목도가 좀 올라가기도 했고, 하지만 원래 이 팔레스타인 문제라는 게 아주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주제는 아니고 또 아무려면 되게 무겁고 힘든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고, 이 책이 되게 친절하게 서술하기보다는 곧장 그냥 핵심으로 향하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낯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고맥락인 면도 있고요. 그치만 잘 소개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 떠올렸던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죽음에 왜 세계는 분노하지 않을까? 혹은 공분을 느껴도 그것이 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그리고 수만 명의 아이들을 학살하고 역사상 어떤 현대 전쟁에서보다 많은 언론인을 살해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 로 행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봤고, 그 이제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내세우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겹도록 보는 네. 슬로건.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갈 때 꼭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하나가 비인간화 그리고 인간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인간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특정 집단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인간성, 감정을 부정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업계를 막론하고 팔레스타인인을 비인간화하는 것이 산업 표준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비인간화는 어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제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 동물화되고 악마화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힘없는 피해자다. 나 순수하고 무결한 피해자야. 나는 무해한 민간인이야. 이런 걸 되게 내세워야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호소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주체는 뭐냐 하면 이제 어떤 국제 질서의 패권을 쥐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강대국, 이제 주로 서구가 되겠죠. 이게 이 책의 원제의 부제가 호소의 정치, 이거든요. 저자인 모함메드 엘크루드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어떤 서구 사회나 되게 주류 미디어에 공감을 얻을 만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호소의 정치라고 자기가 명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필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 호소의 정치가 갖는 문제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 어떤 분노와 저항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하거나 저항하면 안 되고 그냥 나는 힘없는 피해자라는 것. 그래서 내가 완벽한 피해자야. 이걸 되게 경쟁적으로 드러내고 호소해야 하는 게 그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저는 인간화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책이 밝혀내는 건 식민주의 체제의 핵심 기제고 또 이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이 굴러가는 방식이라는 걸. 그걸 또 진짜 통렬한 언어로 그거를 해부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동시에 이제 식민주의랑 이 시온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그 좁은 틀, 완벽한 피해자라는 좁은 틀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언어가 뭘까? 이걸 질문을 하고 모색해 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 너무 소개를 들으니까 다시 저도 읽었을 때 여러 챕터에서 멈칫거리게 하는 문장들과 호소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호소보다는 혼내죠. 저를. 네. 그리고 사실 이 책에 저는 가장 추천하는 파트는 작업 노트. 가장 거의 맨 앞에 있으면서 이 책이 결국엔 뭔가, 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읽으면 이게 선언문이 아닌데 선언문처럼 읽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저는 네. 경고문으로 읽힌다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음. 그러니까 관련 주제들을 생각을 하면 제일 쉬운 거는 NGO 단체들 비판할 때, 그러니까 빈곤의 포르노라고 표현을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정말 항상 거기도 아이, 엄마, 특별히 엄마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네. 병든 아이를 들고 있는, 그리고 가난에 막 숨을 넘어갈 것 같이 생기는 그런 장면들을 포착을 해서 NGO들이 그거를 선전 효과로 쓰고 그런 강대국,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의 중상류층들이 그 메시지를 포착을 하고 자신들의 어느 정도의 예산에서 돈을 집행해주면 그 돈이 모이고, 이게 그런 강대국 또는 선진국들이 그런 식으로 윤리를, 양심을 지켜내는 퍼포먼스라는 것 같아요. 네. 제대로는 안 하는 거죠. 음. 이것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흔들리지 절대 않고, 이것 때문에 개개인의 그들의 엘리트의 삶이 무너지지 않죠.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고 자멸하지도 않게 딱 적당한 선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지금 세계대전이 뭐야, 그 전부터 그런 이미지들이 활용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나라들의 가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가난 문제가 해결된 나라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냥 미국의 충성스러운 우파가 돼서 그냥 미국 인프라가 깔리는 맥도날드화라고 하거든요. 여러 책에서.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처럼 다 변한 거예요. 그들의 뭐 원래 잘 먹었던 음식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미국식 사고에 딱 적합한 인간이 됐을 때 그들의 사회가 용인되는 거죠. 그게 저는 팔레스타인 문제랑도 이어져서 그들의 모습과 이런 걸 묘사하는 언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학살을 자행해? 나쁜 나라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보도를 할 때 그러는 팔레스타인의 모습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만 하는 모습으로 하고 그걸 호소를 시키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네, 그걸 네. 통해서 어떤 액션을 일으키지 않는 거를 느낄 때 이건 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아우슈비츠 관련된 막 영화나 이런 거를 좋아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게 의도적이지 않은 게 그냥 영화를 좋아해서 보니까 그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게 된 거고, 네. 책을 읽다 보면 안내 일기라는 걸 어디선가 뭐 교과서든 아니면 거의 한 2, 3차 자료에 그 자료가 깔려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슬픈 아이가 있을 때 파자마 입은 아이 뭐 이런 식의 2차, 3차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사실 사상적으로도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포함한 여러 저술들이, 철학 저술이든 그게 사상적인 측면이든 그 주변부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도 모르게 책 조금 읽은 사람들은 그냥 홀로코스트에 관련돼서는 최소한의 상식과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팔레스타인 생각을 딱 할 때 이게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한데 네. 그거에 비하면 너무 소비되기 좋은 방식으로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 상태가. 네. 근데 왜 그런지는 이해는 돼요. 이게 엄청 불편할 거니까. 그래서 이 책이 고발을 하죠. 양심이 쉴 공간을 두질 않아서 저는 이 책이 그런 문장들과 단호함, 그리고 나오는 예시들조차 보통은 이제 힐링 파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한테 조금 힐링?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좀 괜찮아, 너의 괜찮아. 마음도 중요해, 이게 없어요. 맞아요. 끝까지 몰고 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챕터 제목이 아예 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싶은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걸로 한 챕터가 이루어지면서 그 분노와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언제까지 팔레스타인을 위한다는 사람들의 방식으로만 소비돼야 되는지를 되게 핵심적으로 약간 논점을 던지니까 읽는 내내 눈으로는 읽히는데 마음으로 자꾸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게 진짜 신기하고 위험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되게 스타일이 뭔가 설명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되게 선언하고 그냥 증언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그런 어떤 진짜 약자를 재현하고 그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 할 때 되게 이제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주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 자체는 전혀 손대지 않고 이제 어떤 개인과 개인이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문제 제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왜 우리가 분노를 느껴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잘 안 될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도 그런 식의 문제 제기에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확실하게 짚어주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하다 보면 지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자원도 뭔가 한계가 있고, 그런 마음을 혹시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되게 여러 문제에서 이 책을 또 한번 읽어보는 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저널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시인이어서 그런지 문장이 저희가 아까부터 좋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 안엔 제가 보기엔 최소한 10가지의 표현이 다 묶여있는 것 같긴 한데 문장이 좋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게 이제 나를 다독여주진 않고 매몰차게 어딘가로 이끌어가서 좀 문장에도 한참 정신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난폭 운전이 없어. 문체와 논점이 저는 이런 유사책들은 보긴 했는데 다정해요. 근데 심지어 뒷표지에 있는 문장들 카피마저도 강렬하거든요. 되게 뭐 여기 써 있는 게 은유마저 전쟁통에 죽어버렸다. 네. 라는 이제 카피이자 책에도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책을 읽다 보면 숨을 약간 먹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으면 또 왜 없었는지에 대한 나름의 설명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꼭 1장이 진짜 묘미거든요. 1장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1장이 저격수의 손에는 피가 묻지 않는다. 근데 저는 다 읽고 저 혼자 메모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 저격수가 아니었구나. 독자의 손이야. 독자의 눈에는 피가 묻지 않아. 시청자의 눈에는 피가 묻지 않아. 그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앱스타인 사건 생존자였던 네, 맞습니다. 버지니아 주프레 작가님의 그 노바디스 거리라는 책이 나왔을 때 느꼈던 게 홍보 채널을 찾다가 깜짝 놀란 게 이 앱스타인과 관련된 걸 소개하는 채널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보면 소비돼요. 소비돼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더 크고 막 재미난 얘기로 네, 그러니까 자극적인 저는 그래서 서사로. 컨텐츠라는 말을 잘 안 좋아해요. 제가 누차 인용을 했지만 김혜리 기자님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인터뷰에서 네. 영화는 컨텐츠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근데 저는 영화를 컨텐츠로 표현하는 걸 조금 지양하시는. 필름이라고 오히려 표현하고 싶고 하는데 그 뭔 말인지 아는 게 컨텐츠는 소비자에게 소비되기 쉬운 형태의 뭔가죠. 네. 그러니까 영화가 컨텐츠다? 그러면 그 영화에 어떤 내용이나 메시지 필요 없고 그게 소비될 만 해야 되죠. 네. 전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앱스타인을 포함한 여러 비극과 사실은 범죄에 물을 다는 유튜브 채널도 많아지는데 어떤 채널은 좋아서 저도 보는데 어떤 거는 보면은 그냥 희화화하는 거죠. 그걸 하나의 유희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야말로 고함치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저는 읽다가 느낀 게 이게 표지가 되게 음산해요. 그러니까 이게 털 같기도 하고 약간 드로잉 같기도 하고 손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네. 대체 뭘까 하는데 다 읽고 그냥 저는 저 혼자 해석하는 거 좋은데 인간화 시키려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서구식 인간화 작업을 사람들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책은 비인간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원래 면목 그리고 골리앗 같은 그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영웅의 적수였던 자를 소환하면서 우린 그렇게 소비될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호소에만 소비될 존재도 아니고 피해자만은 아니야. 우리 어쩌면 맹수일 수도 있어 라는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여서 전 이게 하나의 되게 문학 같기도 했어요. 그런 게 이게 사실은 후반부에 갈수록 고로 지금 우리는 어떠어떠한 걸 준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되게 현상적인 거를 저는 포착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초등학교 하나가 세워지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에필로그가 끝나긴 하는데 네. 새로운 시도들도 분명히 있고 언어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를 하고 네. 그리고 소비되는 형태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결국에는 좀 비인간화된 팔레스타인의 그냥 본 모습을 그냥 얼굴 대 얼굴로 좀 맛봐라.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팔레스타인의 남성의 얼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의 얼굴을 당신이 그냥 오로지 보길 바란다라는 부분에서 맞아요. 이거였다. 왜냐면 제가 한때 이제 기독교 팠을 때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 얼굴이 백인이에요. 맞아요. 그쵸. 근데 백인화 백인이 되어 아니야. 있죠. 네. 앵글로 색슨이 아니잖아요. 근데 체구가 좀 더 좋아야 된다. 왜 몸집이 좋아야 되냐면 목수라는 직업을 30년 동안 했는데 그 당시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석봉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도 깎고 나무도 깎는 걸 목수라고 당시에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힘이 그러니까 몸이 작아도 근육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수염 이런 걸 깔끔하게 자른 이런 형태 전혀 그런 앵글로 색슨계가 아닌 거죠. 그럼 이거 누구냐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언론이 만들어낸 테러리스트 같이 생긴 게 예수상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교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다 백인화하고 잊어버리려고 할 때 이 책은 그런 걸 좀 저한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얼굴 그대로 보고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죠. 외지인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고발하면서 우린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 않다의 분노를 좀 보여줘서 전 그 부분에서 되게 감탄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를 이제 이 저자인 모하메드 엘크루드가 표현하는 게 이제 송곳니 뽑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장이 제목이 또 송곳니 뽑기의 정치이기도 하고 엘크루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작업 중에 하나도 송곳니가 뽑히지 않은 그 모습을 제시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수의 형상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재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재현이라는 게 그게 사람이든 어떤 사회든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책도 그런 재현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목이 좋더라고요. 완벽한 보통 피해자 앞에 여러 용어가 붙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완벽한은 좀 피하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약간 피해자다움인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네네네네. 제목인데 제목 얘기도 좀 저희 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피해자라고 했을 때 약간 되게 좀 역설?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완벽한 피해자라는 게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그 피해자다움에 대한 걸 환기시키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제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앞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완벽한 피해자라는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비인간화되면서 그 상황에서 다시 인간화를 추구할 때 요구되는 틀이나 상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럴 때는 완벽한 피해자를 규정하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니까 진짜 빡센 엄청 기준에 순응할 것. 네가 순응해라. 또 무력하고 고통받는 상태로 그냥 조용히 화해를 청하는 그런 억압받는 사람의 모습. 그게 될 것. 그리고 분노하거나 뭐 저항하거나 투쟁할 거는 꿈도 꾸지 말 것. 어떤 규범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간으로서의 복잡함이나 뭐 모순이나 아니면 어떤 자율성이나 행위자성 이런 거는 다 삭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복구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아까 어떤 골리앗 같은 모습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테러리스트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책에서 되게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피해자 아니면 테러리스트 이런 이분법적으로 재현이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비인간화의 한 방식이겠죠? 아마? 제가 이 책을 읽고 아니면은 이제 2023년 10월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가자 집단 학살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되게 많이 놀랐던 것이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다른 나라의 일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보도가 되는 것도 외신을 그냥 주요 영미권 아니면은 뭐 프랑스나 독일의 이런 큰 주류 언론사의 것을 받아 적는 식의 좀 보도도 많고 해서 잘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짜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다고? 막 이렇게 놀랄 만한 표현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저자가 인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보고 인간 동물이라고 칭한다거나 뭐 박멸해야 하는 야만인이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뭐 애들도 다 죽여야 된다. 팔레스타인 민족 같은 것은 없다. 저 이런 그때 그게 네. 가짜뉴스인 줄 알고 찾다가 아니어서 네, 그러니까요. 진짜 문자적으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주가 다 달려 있어요. 보면 어마어마한 출처가 있고 네. 역자주부터 아니 저자주까지. 네. 이렇게 믿기 어려울 만큼의 이런 말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분법적인 재현이 이미 너무나 만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피해자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네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할게 이런 되게 좁은 틀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런 문제의식들을 다 담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어판의 제목도 그대로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차가운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이 제목이 가진 내포하는 말이 왜 이런 표현이 제목이지? 피해자다움인가? 이랬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게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 건가? 생존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 언급하신 송곳니 뽑기의 정치의 첫 문장이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송곳니 뽑기의 정치라고 해서 아 뭐 그래 팔레스타인 사람의 뭐 약간 테러리즘 관련된 얘기를 좀 언급하시려나 했는데 첫 문장이 이거예요. 나는 늘 인간이 되고 싶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늘 인간이 되고 싶어 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구가 원하는 거 완벽한 피해자인데 그래야만 인간 취급을 해주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코스프레 아닌 코스프레를 살아남으려면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자기 주장을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면 아까 언급하신 두 이분법 중에 하나인 테러리스트화 되니까 참 그래서 이 장의 첫 문장이 인간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인간이 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그 조언을 들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인간 안에 내면 안에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독립적으로 생각 못하고 자립적으로 절대 서지 못하고 강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거 노예잖아요. 노예보다 더 심한 걸 지금 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 당사자로서의 이 발언들은 상상도 못한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완벽한 피해자는 단어도 어려운 게 아니고 인간이 되고 싶었다. 이 말은 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 말이 왜 나오지? 우린 다 인간이 너무 당연하고 네. 왜냐면 지금 인간 대접조차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면 테러리스트로 취급을 받고 학살을 자행하니 인간이 돼야만 살아남는 그 역설 때문에 이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이 문장이. 거기서 느껴지는 그 차가워요. 내가 인간이 되고 음. 싶었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지만 되게 근본적인 지점을 확 건드는 표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되게 그런 감정과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책은 다 읽어주시면 저도 체크가 너무 많이 돼서 이 중에 뭐를 언급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될 정도예요. 2장 얘기를 하셔서 저도 47쪽 한번 인용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결백, 즉 백인성, 교양, 부, 타협, 협력, 비동맹, 비폭력, 무력함, 미래 없음에 가까워짐으로써 인간화되어야 한다. 목숨을 위협하는 이 줄타기는 우리가 사형수들의 링으로 다시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문장도 제가 되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좋다고 말하는 게 좀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아무튼 네. 되게 밑줄 쳐놓고 기억해놨던 부분입니다. 역설의 역설의 역설이죠. 인간인데 왜 인간이 되고 싶지? 근데 살펴보면 그 인간이 돼야 된다는 그 인간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인간이 또 아닌 그러니까 이게 참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가자지구 관련된 학살과 이런 건 단편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고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 5분의 시간을 내서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가자 학살 또는 그냥 가자 지구만 치고 뉴스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지금도 수많은 폭격과 총격과 조직적이거든요. 되게 그걸 보면 이게 뭐 가짜 뉴스도 아니고 편파적인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은 뉴스들이 쌓여 있어요. 그걸 영어로 검색하면 더 많아지고 양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데 그런 거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언급한 뭐 수용소 문학이든 뭐 홀로코스트든 아우슈비츠든 공부를 했다 왜 요즘에 멈춰버렸냐면 저는 절대 사람의 목숨을 양과 질 이런 걸로 구분을 못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근데 그래도 양으로 너무 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관련된 지금 전쟁적 이런 학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를 내가 논하고 발언하는 게 사치 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때 역사적 비극이 없었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닌데 그 비극 있었지. 독일의 조직적인 범죄였지. 전쟁 범죄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건 이건 지금 전쟁도 아니야. 이건 그냥 대규모로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냥 인간을 쓸어버리는 행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저조차도 좀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더 저는 좋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사자의 발언들로 들었을 때 그 미묘함들, 그 복잡함이 그대로 다가와서 저도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누가 그 책 어땠어 하면은 멈칫해요. 내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 한마디로 요약은 못하겠어. 근데 얼굴을 마주한다까지는 제가 접근을 했는데 그럼 그 얼굴이 뭐야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어화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언어가 빈약해요. 이거에 관련된 해석들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이분법에 저도 갇히는 거죠. 네네. 완벽한 피해자 아니면 테러리스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의 어떤 형상을 모습을 그리려고 하면 그 두 가지밖에 잘 떠오르지 않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뭐 분쟁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이제 문제적인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인종 청소? 그쵸, 내지는 그쵸. 이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언어의 어떤 관점이 이미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번역하신 박중주 번역가도 그랬고 저도 주의를 했던 것이 이 책에 우리는 수동태로 죽는다 비슷한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동태로 죽는다는 게 누가 죽였는지 가해자가 명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을 한국어로 옮길 때도 그 가해 행위를 한 주체를 원서에 밝혀져 있으면 당연히 쓰고 살해됐다 보다는 누가 팔레스타인 사람을 살해했다. 누가 누구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런 거를 잘 밝히기 위해서 이제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 사태에 대한 어휘가 그 사람 생각과 이어지기 쉽거든요. 뭐 말실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참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하고 저조차도 지금 되게 머뭇거리잖아요. 여러분도 좀 이 문제를 같이 읽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
해설, 오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정치 또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근대 위주로 현대까지 이어지는 생각을 할 때, 저는 5.18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4.3을 머리로만 알 때랑 다르게 저한테는 세월호가 있을 때 그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삼풍백화점 참사라든지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게 이어지면서 되게 정치적 입장, 견해랑도 살아있는 역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을 읽었을 때 내가 발견한 그 잔해들, 그 흔적들, 상흔들과 마주했을 때 음. 동시대성을 제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견, 생각은 내 개인의 것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흐름 가운데 나의 답변이야. 저는 팔레스타인 문제도 좀 그렇게,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제가 아우슈비츠든 홀로코스트에 빠진 이유는 18, 19세기에 쌓였던 식민지배와 뭐 대항해 시대 이후에 그 서구 유럽의 낙관주의가 어떻게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몰락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인종 청소라는 그 하나의 독일의 전쟁 범죄가 언급되면서 그 시대를 제가 요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애도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은 시온주의자들은 결국에는 지금 팔레스타인을 인종 학살을 하는 사태로 이어졌잖아요.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해야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거고, 내가 소비하고 있는 컨텐츠들, 영화들, 책들이 얼마나 편협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런 인종 청소 당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같은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완벽한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책들과 아니면 뉴스를 따라가시면서 좀 나의 생각을 한번 동시대성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왜냐면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이 되게 편향돼 있기도 하고 실제로 되게 멀고 낯선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그렇지만 또 최근에 뭐 작년, 재작년 한국에서도 다시 복간이 된다든지 또는 새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좀 같이 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이 그런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이거를 고민했을 때 좀 좋은 참조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는 건, 이 책의 논의가 되게 비판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공모하는 나라들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네, 지금 제이 님도 계속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려왔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건데, 우리가 뭐 연민과 연대라는 이름으로 되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부지 중에 어떤 완벽한 피해자상을 요구한다거나 그걸 재생산해온 그런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되게 강렬하게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 책이. 내가 어떤 연대라는 이름으로 행한 행동도 그게 어떤 무고함을 강조한다거나 그랬을 때 갖게 되는 문제들을 잘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랬을 때 문제는 이제 인간의 자격을 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올림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오디션을 보게 하는 구조를 손대지 않고 우리가 그 오디션을 통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이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강렬하게 깨달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면 시급한 거죠. 뭐 당연히 기후위기도 문제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소환되는 그 아우슈비츠에 대한 관심사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재현될까 봐였어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 역사를 조금만 보면은 아우슈비츠 이후에 미국이 자행한 CIA의 지원을 받은 제3세계 또는 남반구 위주의 대학살은 네. 이게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마주하려면 그 역사들과 지금 현 시점 팔레스타인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언급이 돼서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책을 하나씩은 다 못 파헤치니까 편집자님이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뭐 소개해 주셔도 되고 살짝 읽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다 좋아요. 너무 좋고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읽고 주 따라가시면서 읽어도 너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독을 안 권할 때도 많아요. 어떤 네. 책들은 정독 안 해주는데 이 책만큼은 정독이 진짜 아름답다. 끝까지 딱 갔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별도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저자 노트, 작업 노트라는 앞에 프롤로그처럼 붙어 있는 부분도, 그거는 이제 온라인 서점 가면 미리 보기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장의 되게 앞부분을 한번 그럼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19쪽이고요. 우리에 대한 대량 학살은 오직 광고 시간에만 멈춘다. 판사들은 대량 학살을 합법화한다.
통신원들은 수동태로 우리를 죽인다. 운이 좋으면 외교관들이 우리의 죽음에 우려를 표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범인을 비판하기는커녕 절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관성적이거나 무능하거나 공모자인 정치인들은 우리의 종말에 돈을 댄다. 동정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학자들은 관망한다. 풍진이 가라앉고 나면 그제야 과거형으로 강연을 하고 용언이 머니를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중에도 있을 독수리들이 박물관을 돌며 정작 당시에는 비난했던 것, 구태여 옹호해주지 않았던 것, 즉 우리의 저항을 찬미할 것이다. 낭만화할 것이다. 신화화하고 탈정치화하고 상품화할 것이다. 우리의 살로 조각상을 만들어 세울 것이다.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어떤 인종 청소가 말하기로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첫 대량 학살? 집단 학살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방금 제가 읽은 부분에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 하지만 굉장히 문제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문체도 저자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진짜 또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179쪽 미리 보기로 볼 수 없는 데를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이거는 짧게 하고 제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뒤에 하나 있어서 두 군데를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챕터는 기적적인 깨달음이라는 챕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읽어볼게요. 쉽게 말해 약간의 겸손을 요청하는 것이다. 서구의 목소리를 활용해 지식을 생산하는 이들이 자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이 작업에서 팔레스타인들의 자리는 어디인가? 주체성이라 할 만한 것을 지녔는가? 아니면 논지를 제시하기 위한 도구인가? 내가 착취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책임 있는 저자성을 실천할 수 있는가? 나의 기획에 관객이 그것을 비판적으로 소비하도록 독려하는 단서를 충분히 넣었는가? 아니면 그저 내 등을 토닥이고 있는가? 저녁 식탁에서 시온주의자인 고모를 붙들고 말을 꺼내고 편견에 가득 차 설전을 벌이는 나의 공동체와 이야기를 나누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가대를 향해 설교하고 실상 굽실거리고 있는가? 이 작가는 아는 것 같아요. 나의 이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영미권 위주의 서구가 2, 3차 자료로 또 재가공을 해서 만들 때 이걸 제발 기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 깜짝 놀란 게 내가 죽은 이들만 참고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참고문헌 목록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서 네. 하는데 작가님의 참고문헌 리스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국내에 소개 안 된 게 대부분이긴 한데 이런 거라도 약간의 겸손이다. 이 태도를 가지고 나의 내용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인종 학살에 대한 내용을 제발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이 질문을 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이 질문에 한두 개만 해도 웬만한 작품의 제작은 멈춰야 돼요. 네. 읽어주신 부분이 진짜 뭐 내가 연구자거나 작가거나 창작자일 때 뭔가 점검하고 싶을 때 정말 확인해보면 좋은 네네.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를 레퍼런스로 삼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특징적인 게 각주 사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번역되어 있지 않고 아랍어만 쓰여져 있는 각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게 뭘 뜻하는가라는 이제 궁금증을 생겼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한국어판에서는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잠시 하기는 했지만 니네가 모르는 아랍어의 세계에도 정말 많은 저작과 연구 결과와 이야기들이 있다. 이거를 그 각주를 통해서 되게 전달을 확 직관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문장의 인용조차 아랍어 원문이어서 읽을 순 없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저는 이래야죠. 우리가 소비하지 못하는 장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때 오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태도가 생기잖아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또 편집자의 출판사의 일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어떤 형태로 가공이 되고 만들어지고 뭐 전문용어로 조판이 되고 할 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마티 책은 간혹 읽다 보면 이거 전자책으로 못 만들 것 같은데 책들이 꽤 많아요. 매주사에 맞아요. 웃으면 어떡해.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니 네. 왜냐면 이게 거의 살아있는 종이 활판의 예술 영역이어서 그걸 어떻게 전자책으로 할까. 스러운 시도를 마티가 진짜 잘해서 완벽한 피해자 정도면 양반?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읽고 캐치업이 가능한데 꽤 많은 책들은 1인칭 간환만 해도 대체 이거를 맞아요.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라는 책들이 많아서 전 이런 게 또 마티만 해도 컬러 같긴 해요. 이렇게 많이 각주, 미주 이런 어떤 분들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 부가적인 내용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은 몇 없다. 갑자기 마티 얘기를 해보며 좀 마지막으로 읽고 싶은 데가 223쪽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머지않아 비가 내릴 거야. 마지막 챕터고요. 읽어볼게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금껏 늘 그랬듯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명백히 정복과 식민화의 대상,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겨우 그 정도가 아니다. 피해 젖은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얻어터지고 가족과 친지를 잃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굶고 도륙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우리는 줄곧 굴종을 거부했다.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매번의 학살과 침략마다 조악한 것이든 제대로 된 것이든 저마다 무기, 화염병, 소총, 새총, 미사일을 집어들고 남녀 할 것 없이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언제나 투쟁이,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언제나 제스민이 있었다. 뭔지 궁금하셔서 제스민이 뭔지 읽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거 미리 보기 없습니다. 네, 네, 읽을 없습니다. 때 딱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논점들도 막 있고 어떤 유명한 어떤 학자의 사건도 딱 나오면서 되게 재밌게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팔레스타인 현장으로 확 가면서 봄 비슷한 봄이 오나 거기 그 계절을 제가 근데 눈이 오는 사진을 제가 봤기에 아마 봄도 계절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봄의 느낌이 나면서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고 그리고 이 챕터가 제가 읽은 단락 아래를 보면 더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작가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시온주의 몰락할 것이고 이거 그냥 하는 말이라 지금 몰락의 증거들이 보인다. 예전보다 시온주의에 관련된 비판들이 세계 각지에서 있고 우리가 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체제와 이 시스템과 이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몰락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자적인 선포도 있어서 꼭 천천히 음미하시면 배반하지 않을 책이라고 저는 선언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방금 읽어주신 부분에서 또 언어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스민을 언급했을 때 생기는 심상이나 또 감정적으로 와닿는 거가 완전 또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짧은 에필로그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네. 짧은데 이렇게 또 톤을 여기선 진짜 시인 같아요. 저는 시인의 시상? 그러니까 시의 세계를 그려내는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데 이 에필로그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책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근데 이걸 맛보려면 앞에 좀 계곡 같고 좀 골짜기 같은 데를 통과를 해야겠죠. 책의 언어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책을 뭔가 수식을 하거나 이제 비유를 쓰려고 할 때 되게 말을 잘 고르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보도자료에도 어떤 아름다움이 동시에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슬프고 아프고 막 참담한 마음이 되지만 동시에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동료 편집자분이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이 책을 읽고 있으면서 올린 짧은 후기를 봤어요. 그게 사라지기 전에 다행히 봤는데 제가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한번 인용을 해보면 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모두가 빨리 읽어야 하는 책이지만 정작 빨리 읽어 내려갈 수는 없는 책. 이 글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나를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바로 옆 사람이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올리셔서 너무 공감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비슷한 반응을 종종 듣거든요. 근데 저는 동시에 내가 느낀 아름답다는 감각을 막 애써 물리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때도 참 그 말 안에 정말 다양한 게 담기긴 하지만 마치 좋다처럼. 그쵸. 좋다, 아름답다 이런 거에 되게 뭉뚱그리는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때로. 내가 느끼는 게 어떤 항상 그 재현물을 팬시하게 소비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글의 아름다움이 어딨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되게 글이 엄밀하고 명료하고 되게 절제돼 있는데 또 엄청나게 강렬한 감정, 막 분노와 냉소적인 유머도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아이러니나 되게 시적인 리듬도 풍부한 글인데 되게 특징적인 게 어떤 감정과 분석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로 얽혀서 이렇게 작동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주는 게 되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고 뭔가 나를 찌르는 것 같다, 이 글이.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아름답다고 느꼈다는 게 이 글이 내 감정까지도 내 몸까지도 와닿았다. 는 것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그 그리스 철학가들이 진선미를 진리로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둔 것의 그 미는 그 미가 아니죠. 예, 미용의 미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얘기하는 게 어떤 불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유머에 대해서도 저는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한데 너무 막 암담하고 처참할 것만 같지만 사실 되게 유머가 계속 저는 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나름 말장난을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그걸 되게 중요한 어떤 전략처럼 언어관으로도 내세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시온주의 프로파간다의 전략이 뭐냐. 거기에 휘말려들지 않으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손함이 필요하다. 음. 불손의 태도를 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 불손을 어떻게 언어화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고 역시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언어를 다르게 쓰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찾고 읽고 더 퍼뜨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책이 좋아요. 좋은데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이제 갑자기 이거 엄청 여기까지 딱 자르면 이제 방송이 위험한 거죠. 왜냐면 이제 좀 팔레스타인 당황했습니다, 지금. 인종 학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왜냐면 사실 이게 오해가 많은데 그 예수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 맥락상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문 용어로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히라버에 능통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우파 세력과 시험주의자들이 뭐 구약 성서든 뭐 신약 네. 성서든 가지고 예수의 이름 또는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데 많이 활용되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볼 게 예수는 지금 이 시대에 있었으면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질문도 좋지만 더 가면 야, 너 1세 갔으면 너가 예수를 죽였을걸? 왜냐면 실제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태도가 딱 시온주의자 같아요. 넌 우리랑 다르고 왜 우리랑 다른 이들과 같이 있냐라는 식의 발언들을 할 때 네. 저는 이때 제발 종교가 악용되지 않고 정신을 차리려면 물론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제발 여러분들의 진짜 근원이 된 그 예수도 어쩌면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런 모습에 더 가깝다를 좀 생각하면서 전 읽을만하다. 그리고 예수가 떠올랐던 건 다른 건 아니고 예수가 가진 그런 이미지들이었어요. 뭐 아주 러프하게 요약하면 그는 좀 호감상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정말 안 좋아할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있어. 그들과 함께 있어. 너무 좋지.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들어왔을 때 그가 한 행동은 성전 정화라고 말은 멋있는데 채찍 들고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제사장들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혁명가인가? 근데 또 혁명도 적극적으로 안 해. 저는 그 태도가 되게 애매하면서 불손하면서 위협적이면서 되게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거죠. 네. 근데 그걸 놓칠 때 저는 기독교도 타락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외한 뭔가 선생 예수 또는 신 예수로만 그려낼 때 전 그 이단으로 봐요. 왜냐면 복음서에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하는데 전 이 책이 제일 예수라는 단어랑 제일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책에서 그려지는 특히 에필로그의 그런 장면들은 예수의 그런 소탈한 모습, 제가 칼릴 지브란의 그런 시에서 만났던 그런 종교적 모습을 벗어난 그냥 갈릴리 사람 예수의 모습과 더 가까워서 전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종교든 그게 어떤 신념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완전 다른 방향으로 타락해보는 건 아닐까를 깨달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만 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이 이런 깊이가 얘기를 무서운데 또 이런 해석 내지는 아무튼 그 성서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약간 진보적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팔레스타인이다. 근데 음. 그게 진짜 맞긴 해요. 왜냐면 유대 땅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그때 네. 행정주가 다 나눠져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주변에서 기독교 우파의 그늘 아래 기독교를 믿거나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메시지에 익숙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팔레스타인 연대든 뭐 팔레스타인 인종 학살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나올 때 저는 더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존재의 흔적을 잘 찾을 수 있다라고도 말을 좀 덧붙이고 싶었어요. 제가 그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가서 행진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극우 집회를 종종 마주치곤 하는데 그 이스라엘 태극기와 국기랑 네, 이스라엘 미국 국기, 국기와 한국 국기 네, 그거를 다 같이 막 흔드세요.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시온주의의 문제가 한국이랑은 완전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되게 연결되어 그쵸. 있고 네. 그러니까 또 없어야 되는데 관련이. 우리랑 상관이 차라리 없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집단 학살에서 우리가 발을 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 이런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뭐 사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이 되게 깊게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많은 방산 기업들이 이제 이스라엘 기업이나 정부와 계속 무기 거래를 하면서 또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자지구 앞바다에 있는 가스전을 이스라엘이랑 협약을 맺어서 개발하는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팔레스타인 지지자 연대자 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철회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 있는 미국의 모든 우파 모습 우리한테 다 있다를 다시 한번 깨닫네요. 아까 언급했던 히틀러의 모델 미국이 떠오르는 그 슬픔이 있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관련 행사에서 한 활동가분들이 팔레스타인과 한국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거리감을 압축시켜버리는 게 되게 금융 자본인 것 같다. 이제 왜냐면은 팔레스타인은 너무 멀지만 내가 만약에 방산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집단 학살이 진행되는 와중에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이게 되게 복잡한 그러네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내 문제로 확 안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더 다른 좋은 쪽으로 방식. 네. 네. 그 거리감을 근데 좋은 방식으로 좋다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좁혀질 수 있는 게 뭐 이런 글이고 또 문학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모르는 낯선 곳에 대한 문학을 접했을 때는 그 거리감을 내가 이렇게 점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가 에세라는 훌륭한 해외 문학 시리즈를 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영미나 서유럽 중심이 아닌 다양한 나라의 그 작가분들의 책을 네네. 꾸준히 내주셔서 너무 감사히 네, 읽고 감사함을 있습니다. 받으며 판매가 진짜 그러니까요. 슬프지만 네. 맞아 최근에 나온 게 아도니스 이슬람 문학의 절정으로도 불리는 시인인데 아도니스의 다마스쿠스인 미하일의 노래라는 시예요.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도 추천하고 막 했는데 진짜 아름다운 시고 그거예요. 칼릴 지브란부터 이어져 오는 그 아랍 시인들 그 이슬람 문학 안에 들어가 있는 흙 냄새가 있어요. 그 흙 위에 서 있는 예언자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그들 문학 가운데서 물론 뭐 무함마드도 예언자여서 그런지도 네네. 모르지만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정말 혹시 뭐 관심이 더 커지신다면 완벽한 피해자도 읽으시고 그 관련 그 지역에 있는 문학들 얘기를 또 들어보시는 게 문학이 그래도 완벽한 피해자 같은 책은 근데 이 책은 좀 다른 논점이긴 해요. 머리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울리긴 하는데 사실은 인문사회 쪽 분야 책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접근을 하면 머리로서 이해가 될 때가 많으면 문학을 좀 마음에 닿게 한다면 네. 아도니스 시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고 제가 그 외에 나머지 그 이슬람 문학이든 또는 팔레스타인 문학을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에 나왔다가 다 절판된 책들이 너무 맞아요. 많고 네. 그렇습니다. 복간해 주시면 너무 은행나무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 같고 저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팔레스타인 시인선도 있거든요. 너무 그런 좋죠. 식으로 문학이 왜냐면 사실 머리로서 이해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해요. 알아야죠.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울리면 끝난 거거든요. 정들면 게임 끝났다잖아요. 문학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근데 저는 완벽한 피해자가 딱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두 머리로서도 가지를 되게 다 구현했다 이런 걸까요? 저널리스트면서 시인인 작가가 쓴 문장의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문제를 직시하는 힘도 같이 있어서 이 책으로 시작하는 거 저 같은 사람 저도 이제 관심사가 있지만 표현을 머뭇거리게 된다면 완벽한 피해자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초상을 좀 그려볼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틀려도 되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자.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만났을 때 덜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도와주는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가 뭔가 언러닝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나한테 익숙하게 쌓여왔던 거, 배워왔던 거를 다시 이제 그거를 반대로 하는 필요한 거니까 말씀하신 게 이 책이 또 주는 어떤 효과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 저야말로 완전 그리스도교 전통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네. 이 책을 읽을 때는 언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처음에 배우면 영계국어 되거든요. 네네. 둘 다 못해서 네. 그 기분을 그 체험을 여행을 안 가셔도 이 책을 통해서 하면서 그래도 남는 언어들 그래도 남는 나의 이해들이 생기니까 네, 정말 이 책은 도끼 같은 책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찍어버리죠. 우리의 양심을 괴롭혀요.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냥 그러니까 단순하면 좋죠. 피해자로 그려내든 테러리스트 이게 사실 쉬워요. 인간은 정리하는 걸 편해하잖아요. 이 책은 그 사이를 누비면서 이게 모게 하는 느낌도 있고 표지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을 네. 표지에서도 느끼셨나요? 네네네.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네. 산맥인가? 그죠. 되게 이러기도 하고 좀 모호한 형상인 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 저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어떤 머리를 손으로 감싼 모습인가? 근데 이게 뭔가 되게 폭발하는 현장 같기도 하고 되게 혼돈의 현장 같기도 하고 그런 독특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표지는 하젬 하르브라는 팔레스타인계 작가의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드로잉의 제목도 되게 그러니까요. 인상적이었는데요. 디스토피아는 명사가 아니다.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완벽한 피해자랑도 약간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작품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팔레스타인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골리앗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그 유대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인 영웅 왕 그 위대한 다윗의 적수였던 그걸 문학으로 누가 안 써줬나? 저는 이 작품 나중에 봤을 때 머리로 인식을 하고 머리 부분이 없어서 골리앗인가? 왜냐면 그게 되게 유명한 게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지금도 희화화되고 또 다른 컨텐츠화되고 영화로 나오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하나의 장치로서 그거를 좀 반박하고 반격하는 대한 서사로서의 문학이 재밌을 것 같은데 누가 안 써져 있는 게 한번 찾아보고 네. 없으면 누구한테 한번 요청하지 직접 근데. 한번 쓸 제가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 아픈 신화이자 하나의 영웅 신화인데 그 내용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골리앗인가? 근데 제가 그쪽을 아니까 너무 입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어지는 게 그 이후로 블레셋이 힘들었기 때문에 디스토피아이지 않았나? 이스라엘의 침략기였거든요. 그때가 아직 팔레스타인 또는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들과의 충돌하는데 그 표현들 보면 되게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표현. 거인이었다 표현들. 근데 실제로 지금 현 팔레스타인들은 거인 당연히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인간들인데 전설들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누가 문학적으로 작업을 해주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작업일 것 같다. 어느 그리스 섬에서 온 거인족, 거인의 뭐 후예인 블레셋 또는 팔레스타인의 전설 그리고 그때 골리앗 이야기를 좀 반전시켜서 생존했다로 좀 해주셔서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근데 표지까지 팔레스타인 작가 찾으시고 참 이런 게 좋죠. 이 그림은 이 책의 디자인을 맡아준 슬기와 민이 찾으신 거고요. 네네. 네, 작가분한테 연락을 해서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너무 정말 아까 저희가 각주 얘기도 했지만 각주부터 서체부터 모든 게 아름다운 책이다.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미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아니면은 어필하는데 실상은 그냥 예쁘장스럽게 만든 걸 되게 싫어합니다. 몇 개의 작품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전 진짜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성. 그래서 완벽한 피해자는 지금 표지 얘기는 생각하지 않았다가 좀 이야기를 나눴더니 더 주제랑도 맞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런 디자이너분들이 찾아주신 얘기들까지 들으니까 이 책 너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독자분도 이런 걸 이스터에그 찾는 느낌으로 하나하나씩 펼쳐보시면 진짜 그때 독자들은 이 출판사, 이 책을 만든 편집자 믿을 수 있겠다는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신뢰의 감각. 신뢰죠. 너무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막 백인 앵글로 섹슨의 작품이 이거 봐요. 그 뭔지 아시죠? 그 감각.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좋은 책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쉬우세요? 어떠세요 좀? 너무 들려주신 얘기들이 재밌어서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은 뭐 2시간, 3시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네, 오늘 좀 방송 첫 팟캐스트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첫 팟캐스트 저희 한 1시간 조금 넘게 네, 좀 벌써 시간이. 어떠셨어요? 소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 또는 다른 얘기도 하셔도 되는데 홍보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또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천이무봉 편집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저는 항상 정말 독자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나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실컷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뭔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 뭐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도 에세 시리즈 얘기도 했고 하지만 저는 이 책이랑 같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책은 항상 다른 책들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뭐 다른 책들을 항상 찾아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검색을 해도 좋은 책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리스트에 마티에서 나온 에드워드 사이드 선집 넣어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자료 찾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집을 또 언제 내셨지? 펜가카를 비롯해서 사이드의 책들도 같이 읽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홍보를 하자면 토요일에 격주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색해 보셔서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시면 편집자님도 계시는 어딘가에? 저도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딘가에서? 곧잘. 네. 어디서 주로 열려요? 종각
과 광화문 사이 그 이스라엘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네네네네. 곳 근처에서 열리는데요. 읽고 가시면 또 다를 거고 읽기 전에 그쵸. 가보셔도 좋고 가보고 책을 사러 광화문 교보점에 가셔도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은 코스죠. 네, 그리고 혹시 그럴 때가 있어요. 갔는데 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거기에 컨시언시라고 있죠. 거기 직원분들이 앉아 계세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앞치마를 두르신 분들 있거든요. 교복 가면 네네. 그분들은 힘이 없어요. 아. 아르바이트 분들이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유니폼 같은 걸 입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약간 네. 파란 계열의 그분들이 직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 그러면 뭐 자기가 뭐 소설이면 소설 아니면 이제 사회과학 분야면 사회과학 분야 근처에 컨시언스를 찾아서 얘기를 하세요. 이 책을 찾고 있는데 없다. 내가 근데 매장에서 꼭 사고 싶다. 안 사셔도 돼요. 사고 싶은데 어떻게 매장에 안 들어오냐라는 문의 남겨주시면 그게 꽤 큰 효과로 그 매장에서 추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네요. 네, 중요한 정보예요. 네네. 근데 그때 더 효과 있는 건 책을 검색해 완벽한 페이지를 검색을 하고 프린트를 해요. 그 위치 프린트하는 법 있죠. 네네. 해고 이걸 보여주면서 근데 없어요. 근데 전 꼭 여기서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안내를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사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바로 있지만 드림 이런. 네네네.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면 또 팔레스타인 연대랑 같이 또 이렇게 이어져서 책 읽으시면 좋으니까 광화문엔 좀 있기를 바라며 없으면 그렇게 또 책을 희망도서는 아니지만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 얘기를 해봤고요. 저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 네, 오늘 여기 오는 길에 트위터에 올라온 이 책에 대한 짧은 감상이 있었는데 약간 좀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모함메드 엘크루드의 완벽한 피해자를 읽고 있다. 문장마다 스며있는 분노에 전율한다. 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올려주셔서 띠신데 돌아갈 수 없다.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시면은 책 만든 사람들 너무 기쁘지 않나요? 네. 네, 완벽한 피해자 검색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써주시면 편집자분과 저도 한번 찾아서 즐거움을 한번 맛보고 싶고요. 저는 오늘 사실 걱정하지 않았고요. 책이 워낙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책이니까 잘 자르기만 하면 된다. 그건 편집이니까. 네. 우리는 천이무봉 재밌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재밌게 이 책에 관련된 여러 얘기들 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따로 요청은 안 했는데 낭독 아닌 낭독을 조금씩 했을 때 이 책은 완독회까지는 힘들어도 낭독을 좀 선별적으로 하는 행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 일을 제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누가 생각을 해도 했어.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문장이 네.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게 정말 뛰어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엄청 자극하는데 또 문장에서 나의 그 감정을 만질 때 왜냐면 진짜 감정을 만지는 문장은 감상적이면 안 되거든요. 네. 저한텐 그게 되게 토대가 있어야 돼요. 지적인 토대가 있을 때 마음은 마지막에 건드려지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책 선별적인 낭독이라도 어디선가 누군가 해주셔도 되고 뭐 준비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한 얘기를 해봅니다. 네,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네네. 정말 오늘 짧은 시간 이 책에 더 많은 내용 더 자세하게 언급할 내용들 너무 많죠.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우선 줄여봤고 이게 맛보기니까 이걸 듣고 또는 읽고 이 에피소드를 들으셔도 되니까 완벽한 피해자 팔레스타인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좀 전 되게 중요한 문제이자 이슈이자 오늘날 우리를 요약할 사건일 것 같다. 역사적 사건일 것 같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완벽한 피해자로 입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방송 저도 너무 즐거웠고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여러모로 자극과 나름의 약간의 충격과 허물어짐이 같이 있었고 아까 하신 표현 중에서 언러닝이라는 표현이 되게 꽂혀가지고 맞아 그 작업들이 되게 또 필요한데 너무 우리가 쌓기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저도 즐거웠습니다. 책 너무 잘 읽어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작업하신 책이 또 제가 너무 잘 읽었던 책들이 많아서 편하게 문 두드려 주시면 문 열어놓고 읽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탐독주의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